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체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구조역 강의 34탄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 제대로 배워서 미리 예방하고 셀프로 치료하기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추 디스크 터진 사진만 보다가 수술 당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찍은 다음에 이거 문제 있으니까 바로 수술하자 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많죠. 자, 뼈 주사, 척추신경 차단술, 척추신경 주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근본 치료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로는 근본 치료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쪽 그림은 정상적인 자세인데 여기는 이제 목이 나가서 이렇게 거북목이 된 상태고요. 등이 많이 휘었죠? 허리가 많이 들어가고 오리궁둥이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뒤로 약간 누웠는데 이런 자세가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 할머니들 보면요. 이 팔을 뒤로 여기다 엉덩이에다 딱 대고 팔자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뒤로 제껴진 채로. 혹시 보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세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 이 모든 체형들이 이렇게 돼야 이제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체형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어떤 의료인들도 디스크를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허리 디스크를 유튜브에 강의하지 않았던 것은요, 몰라서가 아니고 이런 비장의 무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강의하고 강의비를 제대로 받고 한번 일반 병원, 로컬 한의원 수준에서 수술 안 하고도 허리 디스크를 척척 고쳐내는 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런 비밀을 대가 없이 알려주려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다 알려주면 케빈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글 남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처럼요, K의료의 시작도 구조의학이 그 시작이 될 것이 분명하고 지금 이 강의가 분명히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분은 이제 9개월째 디스크 방사통이 있는데요. 신경통이 심해서 서 있으면 통증이 누우면 좀 나아지고요. 신경을 디스크 탈출액에 굳어서 눌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리까지 통증이 연결되는 좌골신경통, 방사통, 디스크 탈출액과, 그러니까 수액이죠, 수액과 핏덩이가 굳어서 신경을 누르는 것 같아요. 쭉 조사해본 결과 주사는 아무 효과 없었고요. 한 방에 3만원에서 20만원 하는 그 주사 말입니다. 탈출된 굳은 덩어리가 작아지든지 사라질까요? 손으로 척추를 지압해서도 탈출된 덩어리가 작아지나요? 이 경우도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24시간 통증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밥도 못하겠고요.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머슬러 사용 후 통증이 사라지는 게 가능할까요? 묻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이 너무너무 많고 제 댓글도 보시면 이런 댓글이 참 많습니다. 자, 환자분이 무슨 죄입니까? 의사들이 하도 잘못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분의 질문들이 다 틀려 있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개념이 다 틀린 상태고요. 이 내용을 뒤에 쭉 설명을 할게요. 이분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피가 굳어서 뭐 이게 없어지냐 사라지냐 이런 내용들 제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의대 다닐 때 제가 배웠던 거는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 왔을 때. 심각한 힘 빠짐이 있거나 마비 또는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는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정말 당장 심할 때는 굳어있고 아픈 부분에 침도 치료를 해주고 골타이어법과 골반 내리기, 추나 치료를 통해서 목부터 골반 뼈까지를 교정해주면 사실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CT나 MRI 보고 나서 문제 있다 바로 수술하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빠지니까 이걸 응급수술해야 된다는 케이스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골반이 틀어지면서 제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반을 내려주면서 이런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침도치를 해서 그 단단한 근육을 탁 풀면 그 순간 그 뼈 틀어짐이 좀 풀리거든요. 완벽하게 풀리지 않더라도 그 신경 압박이 풀리면서 이 응급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웃기는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만 디스크 수술 후 대변과 소변을 받아내는 경우 생긴다고 했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일 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심할 경우에는 이것조차 하기도 힘듭니다. 아파가지고. 그럴 때는 당연히 진통제라든가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가 명약입니다. 정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스테로이드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응급할 때는 최고의 약이에요. 최고의 약. 그래서 써야 됩니다. 자, 디스크의 경우도 의사들 통계도 보면 디스크 증상이 생기고 터진 다음에 이게 터진 다음에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안정을 한 상태에서 6개월 지나면 이게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폭풍이 지나가고 몇 개월이 흐르고 나면 떨어져 나온 수액은 대색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요, 백혈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부항하고 나면 붉은색이 보이지만 처음에는 한 3일 지나면 붉은색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혈소판이 깨져가지고 피가 덩어리가 지면 밖에 나온 것들은 바로 백혈구가 붙어서 이걸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예요. 수액도 터지고 나면 이 안에 있을 때가 수액이 밖에 나오면 이물질로 보기 때문에 백혈구가 바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수액은 또 이게 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금방 또 말라요. 그래서 수액은 본체인 디스크 안에서 나오면 수분이 말라서 부피가 작아지고 면역세포가 먹어치우기 때문에 터져나온 수액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경을 압박하지 못하게 된다. 아까 위에서 했던 설명이 됐죠? 그죠? 질문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수록 빨리빨리 이게 더 오히려 아뭅니다. 사라지는 거고요. 자, 거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개념 구분을 충분히 하시면 되는데, 자, 허리에서 버뮤다 삼각지를 거쳐 엉덩이, 고관절, 허벅지, 종아리, 발로 가는 신경이 상류, 중류, 하류 중에 어디가 막힌지만을 잘 찾아내면 됩니다. 자, 허리 디스크 증상이 위로 오진 않죠. 항상 허리를 비롯해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밑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일단 허리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허리 쪽 먼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버뮤다 삼각지 초록색 있는 부위를 갖다가 다 케어해 준 다음에 엉덩이와 고관절,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강물이 흐를 때 이 부위가 상류라고 했을 때 이 엉덩이부터 이 밑에 허벅지 이런 데는 중류, 발바닥, 종아리는 하류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상류, 중류, 밑에 하류에서 어디에서 눌리고 막혀 있는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은 상류에 해당하는 이 요추 부근에서 신경이 압박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이 상류에는 이상이 없어요. 중류와 하류에서 신경이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를 다 구분한다. 요 두 가지는 상류, 얘는 중류 하류에서 왔는데 이 허리 디스크 증상이 또한 이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그 라인에서 또 눌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내서 하면 됩니다만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은 상류인 요추 3cm 이하, 그러니까 요추에서 3cm 이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문제가 온 것이죠. 자, 보는 것 같이 이 상류, 요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요 중류, 그다음에 하류, 그죠? 여기까지 발바닥, 발등 이런 색깔 칠해진 부분에 저리고 땡기고 마비감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또 추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치를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자, 허리 디스크를 침, 뜸, 한약, 부항 그동안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해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낫는단 말이에요. 저도 개원하고 10년간은 허리 디스크를 전부 실패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을 때 처음에 침 맞으면 좀 좋아져가지고 몇 번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안 와요. 그러면 오 케빈 내가 나섰어 했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수술하셨다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옵니다. 그럴 때 제가 허탈함은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느꼈어요. 뭐냐? 자, 이 상류 부위를 갖다가 침을 넣는다, 뜸을 뜬다, 한약을 쓴다, 부양을 쓴다. 여기 어림도 없습니다. 이 부위가요, 침이 끝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끝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아주 조그만데 이걸로 지금 몇 방울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를 수도 없이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누가 그렇게 침을 맞고 있겠으며 이 깊이 있는 것들이 아주 단단하고 질긴데 이 침으로 풀어낼 수 있지가 않아요. 일반 침으로는. 그나마 침도라는 특수침은 그나마 좀 나은데 침도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 목은 이렇게 작은데요. 여기는 엄청 넓어요. 여기는 엉덩이도 풀어야 되고 여기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침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 자체가 아무리 교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이것이 틀어지는 이유가 엉덩이에 붙은 그 엉덩이 근육이 좌우가 한쪽이 굳으면서 이름이 닫고 틀어버리니까 틀어지면서 이 골반이 틀어지니까 반듯해야 할 골반이 이렇게 기울면서 이 척추뼈가 이렇게 올라갈 때 틀어진다고 했죠. 이 그 고관절이 아니라 그 골반이 앞으로 경사가 되고 뒤로 빠지면서 이 척추가 앞으로 휘기도 하고 뒤로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척추는 상하 좌우로 다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쪽 엉덩이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부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도 주사, 약, 뼈주사, 신경성형술, 허리 수술로 이것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근본 치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나 한의원 가도 여러분 절대 허리 디스크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본 치료는 바이바이죠.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의료인들이 구조에 제가 구조 영양 어열 독소 그러는데 지금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는 질환이 바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인데 이마저도요 골반이 틀어져서 디스크가 왔다고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언급은 해요. 근데 치료 과정이 너무 약하고 도수 치료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림도 없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골반 잡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도수 치료, 운동, 스트레칭 자꾸 그런 얘기 해요. 뒤에도 보면 제가 그런 자료를 가져왔지만 이걸로 골반이 잘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지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도수치를 안 나가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하는 순간 다시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때 한두 달만 좋아지다가 다시 금방 돌아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응? 그래서 골반에 붙어 있는 모든 근육을 지압을 통해서 근육의 통증부터 잡아라. 여기 누르면 되게 아픕니다. 여기 누르면 되게 아프죠. 이 사이 틈 사이 엄청나게 아프죠. 여기 이 부인 이 초록색 부분은요 어느 누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허리 통증을 못 느끼더라도 이 장골 라인 이 뼈와 이 엉덩이 쪽 여기는 누구나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초록색 버뮤다 삼각지대 이게 제가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했죠.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와 엉덩이 근육에 대한 지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한 미리 예방하는 거. 여기가 부드러워지고 아프지 않고 여기가 편해지면요 허리 디스크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왜 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와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지압을 통해서 계속 한두 시간씩 여기를 풀어주잖아요. 풀어줄수록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허리에 힘이 자꾸 생겨요. 계단 올라갈 때 힘이 생깁니다. 엉치가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침뜸, 한약, 부항, 그다음 주사, 이런 신경성형술 이런 것들이 절대 여러분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치료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슬러 지압기를 통해서 여기를 미리미리 지압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압을 하고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훨씬 추나할 때 추나도 잘 되고 유지도 훨씬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리미리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허리 삐끗했어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 디스크 오는 걸 이걸 통해서 막을 수가 있고 당연히 문제가 왔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온 거니까 여기를 풀어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지압을 하십시오. 전 시간에 이미 설명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진실은 의사들은 여기만 보고 이 척추가 압박에 의해서 자세가 안 좋고 무거운 걸 들다가 해서 이것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니까 여기를 긁어내서 수술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럼 이것이 왜 여기가 이렇게 압박이 됐을까? 왜 터졌을까? 그거를 한 번 더 보라고 그랬죠. 허리 디스크 진실을 한 번 더 보자면 골반은 전방, 후방, 앞뒤로 틀어질 수도 있고 상하로 틀어질 수도 있고 좌우로 틀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기 좋게
골반이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넘어가면 이 척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갈 때 이게 앞으로 같이 당겨지겠죠. 그죠? 여기 있던 척추가 있으면 이렇게 반드시 있다가 앞으로 가면서 이놈이 자꾸 같이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이놈과 이놈이 만나게 돼요. 자꾸 이렇게 꺾여지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는 벌어지겠죠. 이쪽은 여기는 들러붙겠죠. 들러붙을수록 짜부 되면서 여기가 짜부가 돼서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디스크는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고요. 골반 후방 경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척추가 뒤로 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척추가 이게 반드시 살짝 이렇게 있던 것이 얘가 가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가 벌어져. 여기는 압박돼서 짜부되지만 여기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디스크 앞으로 터지는 거 아세요? 디스크가 앞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짜부되면요. 여기 앞쪽이 자극받아서 앞쪽이 디스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안쪽에 내장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증 감각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리거나 그런 증상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척추, 이렇게 꺾인 척추, 허리 보세요. 허리 모양. 꺾인 척추를 이렇게 바르게 만들려면은 앞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전방경사된 골반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골반에는 엉덩이 근육 있죠, 허벅지 근육 있죠, 앞쪽 뒤쪽 있죠, 복부 근육 있죠, 그죠? 등쪽 근육 있죠, 기립근 있죠. 이 근육들이 전부 이 서로가 이 균형이 안 맞으면서 원래 균형이 깨지면서 얘가 막 3D로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앞뒤로도 되고 좌우로도 되고 위아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 위아래 근육의 앞통을 풀어주면 그 앞통이 깊이 있던 것이 풀리면서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바르게 해주면 이 압박이 풀리니까 이렇게 되면서 지 스스로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근본 치료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근본 치료입니다, 여러분. 네. 척추관 협착증도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귀가 후관절이 여기 보면 이 뼈하고 이 뼈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바로 이제 요 뼈와 요 뼈가 만나는 지점이 관절을 이루고 있거든요. 척추 후 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우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딱 힘을 쓰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이 들려버립니다.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아구가 안 맞고 들린 상태에서 좌우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딱 맞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틀어지면서 허리가 힘을 못 써요. 허리에 힘을 못 줘요. 일어날 때 손을 짚고 일어나야 돼 하는 분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예, 척추관 협착증이 여기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는 반대이지만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D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척추가 하나는 뒤쪽으로 신경이 터진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터진 경우도 있고 그 위에 거는 또 앞쪽으로 터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체형에 따라서 하중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요. 척추가 이렇게 뒤로 꺾이면서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디스크 터지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뒤로 원래 이런 각도를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압박되면 여기가 닿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전방 경사가 되면서 앞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뒤로 가면은 여기가 압박되면서 이게 터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후만 경사가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벌어지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힘을 이게 웬만큼 각도로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이 관절과 이 관절이 이렇게 아구가 맞아야 힘을 쓰는데 이게 안 맞으면 벌써 이렇게 벌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척추가 일자로 되거나 후만이 됐을 경우에 이게 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주 힘을 못 쓰죠.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 디스크가 만약에 퇴행이 되거나 무거운 걸 많이 쥐거나 뭐 자세를 안 좋게 하게 되면 이게 압박되면서 이런 디스크가 깎이면서 이제 또 퇴행, 즉 퇴행이 되면서 여기 디스크가 또 손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 이제 신경이 또 눌릴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디스크 끼가 있네요라는 이제 말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밀려 있거나 터지고 이런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증상을 흔히 엉치, 허벅지, 종아리로 땡기는 증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디스크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자연스럽게 압니다. 엑스레이 안 찍어도 본인이 느끼거든요. 자, 디스크 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당신은 요추의 디스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허리를 벗어난 아까 허리 3cm, 허리에서 3cm가 있을 때하고 허리를 벗어난 중류 하류가 있다고 그랬죠? 허리를 벗어난 좌골신경의 어딘가에서 신경과 근육이 들러붙어서 압박을 일으키면서 디스크 증상과 비슷한 저림, 마비감, 땡김의 증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상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좌골신경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골치 아픈 것이 좌골신경통 판정을 받은 분들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터졌기 때문에 수술하자고 그러고 거기다 뼈 주워 놓고 그러는데 거기가 문제가 없으면요 의사들이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테로이드 놓고 또 신경성형술을 하는데 그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신경성형술하고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좌골신경통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허리를 벗어난 좌골신경통은 허리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꼬리뼈 통해서 뭐 시술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요 허리 주변에 신경이 눌린 것이고 좌골신경통은 허리를 벗어난 신경이 눌린 것 중류하라고 그랬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주변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허리에서 3cm 이내의 부위에서 문제가 온 거고 요추가 퇴행됐어요. 요추가 요추의 바디가 몸체가 끝에가 이런 데가 마모되면서 그것이 이제 압박을 해서 척추관을 누르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죠. 재수가 없으면 이게 동시에 다 올 수가 있어요. 증상 감별은 통증 저림을 느끼는 부위로만 따지면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서 있을 때 아프면 뭐고 뭐 앉아 있을 때 편하면 뭐고 이런 것들은 감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MRI 진단이 오히려 정확한 진단에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요 요추, 천추의 디스크가 터진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인데 재밌는 것은 디스크가 엑스레이상으로 터졌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60세가 넘은 분들을 실제로 해보면 뭐 50% 이상인가 해서 디스크가 터진 증상이 있는데 본인은 디스크 증상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크가 터졌다고 무조건 신경이 압박되고 그런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추, 천추 사이의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좌골신경이 압박받으면서 디스크와 동일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초반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을 전부 구분하고 허리에서 디스크가 왔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얘들 치료 방법이 거의 동일해요. 케빈 방식으로 하자면. 케빈은 어떻게 하느냐? 자, 허리 디스크는 요추에서 허리 디스크 터진 거라고 그랬죠? 요추에서 터진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렇게. 좌골신경통은 여기 터진 게 없어요. 요추에서 3cm 이내 여기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의사들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사진 찍어서 이게 나오면 땡큐. 오케이 당신 여기 디스크 왔네. 여기 긁어내야지. 이거 유초돼가지고 막 염증 생기면서 밑에 땡기고 막 그런 거야. 아니면 이거 심해져. 빨리 수술하자. 빨리 누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딱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응급수술을. 요거 당연히 여기 노란신경이 이렇게 통통한데 이게 눌려가지고 찌부러졌잖아요. 이거 긁어내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허리의 문제 3종 세트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 보면요. 자 이것이 후방이 됐든 전방이 됐든 이것이 서서 일자로 됐든 이런 약간의 허리 만곡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든 이게 앞으로 팍 꺾였든 간에 문제는 이 골반을 바르게 제 위치로 해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여기 짜부러졌네요. 이렇게 앞으로 꺾여가지고 그러면 바르게 잡으면 잡히죠? 이게 일자로 돼가지고 이 후방에 대해서 문제됐네요. 이렇게 바르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죠. 좌골신경통도 여기서 나간 신경이 여기서 눌리는 거니까 이걸 바르게 해주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 가지 모두가 이 골반을 바르게 해주면 치료가 되는 거고 이것이 펴지면 이것도 펴지면서 이것도 풀리면서 이것이 반듯하게 되니까 제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심하게 눌린 것은 뭐 주사 한두 번 맞을 수도 있고 침도를 맞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압통이 있으니까 여기를 직접
마사지를 해서 또 지압을 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좌골신경통 설명 좀 해볼게요. 이게 바로 좌골신경이거든요. 이 좌자가 앉을 좌자예요. 좌우 할 때 저가 아니고 좌골, 앉을 때 닿는 부위 여기 제일 끝에 우리가 이제 그 목욕탕 가면 엉덩이에 검은 점 2개 있는 분들 있죠. 엉덩이 쪽 이쪽에 딱딱 검은 점 2개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전부 다 이 뭐죠? 이 골반이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뒤에 점이 여기가 딱딱 생깁니다. 아주 꼴 보기 싫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반복해서 눌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건데, 좌골신경이 지나간 이 라인들, 이게 여기서 이 요추의 3cm 이내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고 허리 디스크라고 했고, 여기 3cm를 벗어난 이 지점에서부터 이게 상류고 여기서부터 중류입니다. 중류로 해서 이게 하류까지 오는 것이 바로 좌골신경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곳, 여러분 목 디스크에서 손이 저리듯이 목이 3번이 눌렸냐 4번이 눌렸냐 그리고 팔 어디에서 눌렸냐 따라 다르듯이 이것도 여기를 떠난 여기에서 눌렸냐 여기에서 눌렸냐 여기냐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근육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리는 것은 아무리 뭐 근전도 검사하고 뭐 해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눌러보는 거예요. 압진을 해보면 여기는 안 아픈데 여기면 유난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압진된 거, 그 신경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머슬러로 계속 풀어주면 됩니다. 거기 지압을 해주면 처음엔 저릿저릿 아프다가 결국 그 통증이 항복을 하면서 풀리게 됐어요. 그게 지압의 효과입니다. 지압을 해서 그 아픈 데를 좀 참고 풀어주다 보면 결국 풀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골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이 장골이 끝나는 이 지점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 엉덩이 근육을 뚫고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도 얼마든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상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많이 얘를 누른다고 해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똑같아요. 여기를 풀고 여기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머슬러를 대고 누워서 위에서부터 지근지근 자근자근 풀다 보면 이게 다 걸려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사실은. 그리고 이놈이 틀어지는 원리가 여기 붙어있는 근육들이 문제가 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이쪽보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이 많이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단축된 거를 풀다 보면 이게 싹 풀립니다. 그러면서 얘가 제 모습을 어느덧 찾게 돼요. 자, 골반이 반듯해지면 이 모양도 바뀐다고 그랬죠. 올바르게 튀어나온 곳이 들어가고 너무 들어간 곳이 앞으로 나오면서 정상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자, 골반을 바르게 하려면 골반에 붙는 이쪽 근육 풀어야 되겠죠. 이런 데 풀어야 되겠죠. 또 이 엉덩이 근육 풀어야 되겠죠. 여기 풀어야 되겠죠. 허벅지 풀어야 되겠어요. 안 풀어야 되겠어요. 풀어야 되겠죠. 이 고관절에 붙어 있는 이쪽 라인도 옆 라인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앞쪽 허벅지, 복부 다 풀어야 돼요. 목 디스크보다 허리 디스크가 훨씬 어려운 것이 풀어야 될 곳이 너무 넓고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앞뒤를 다 풀어야 돼요. 복부까지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압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시원합니다. 행복합니다. 아프면서도 쾌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면 또 그 통증이 줄어 있어요. 그게 지압의 장점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상태가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골반용으로 처음부터 하시면 힘들어요. 무조건 척추용으로 먼저 여기를 하신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있다가 웬만큼 풀리면 본인이 압니다. 이제 자극이 좀 덜한데, 그럴 때가 바로 골반용으로 해서 딱 이 심부에 있는 이 장골 안쪽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근육들, 우리가 환도 가시다 그러잖아요. 환도 이쪽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려면 척추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풀어줘야 돼요. 이 사이 이쪽에 있는 이 근육들도 처음에 여기를 풀다가 여기 풀리면 엄청나게 시원해요. 찔찔하면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근육을 제거하고 보면요, 장골의 깊은 곳, 거기가 문제예요. 이 장골, 이 뼈가 장골이에요, 여러분. 이 좌골이고요. 이 장골에 이 뼈 안쪽에 이렇게 푹푹 패인 곳 있죠. 이 안쪽에 있는 놈들까지 근육의 지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골반용 가운데에 불로 올라온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이 깊이 들어가서 여기를 자극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아파서 못할 겁니다.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은. 그래서 척추용으로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게 좀 지압이 덜하다 할 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쪽이 문제인데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강화가 먼저냐 지압이 먼저냐 했을 때 아프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어디가 그죠? 근육이 아프면 테니스 열심히 치고 와가지고 테니스 일보 온 사람들은요 그 테니스 잡는 것도 힘들고 손목도 아픈 사람은 뭘 못 쥡니다. 그쵸? 그러면 거기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그 근육을 지압해서 풀면 훨씬 더 힘이 많이 생기고 근육이 제 위치를 찾으면서 뼈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근육을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라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할 시간에 여러분 지압해 보세요. 효과가 10배 이상 날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 지금까지 운동하는 방법으로 운동하셨던 분들 지압 머슬러 지압기로 지압을 대신 같은 시간 아마 할애를 해보세요. 아마 운동 스트레칭 헛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은요 크게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리, 요추 문제, 골반 문제, 좌골신경의 문제 이렇게 정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추의 문제, 골반의 문제, 좌골신경의 문제로 귀속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침이나 주사로 나올 수 있느냐? 어린 반푼도 없고 지금까지 안 낫는 치료만 수십 년간을 여러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병원 다니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자, 영화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 세계를 유지하는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큰 나무를 나중에 이제 얘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이걸 없애면 이제 아바타를 없앨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뿌리가 중요하잖아. 뿌리. 이게 바로 그 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뿌리가 살아나면서 좌골신경이 풀리는 건데 여기에 근육이 눌러서 압박하죠. 여기서 압박하죠. 이쪽에서 압박하죠. 그러면 이게 압박 때문에 저리고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틀어지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골반, 이 뼈의 쟁반이라고 그랬죠. 골반이 뼈 골자에다 쟁반만 짜니까 쟁반이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척추는 반드시 있을 수가 없고 틀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척추의 문제는요 100% 골반에 틀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얘가 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척추가 지 혼자 바르게 씁니까? 그래서 여기를 살리는 거, 여기를 바르게 하고 이쪽 앞뒤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넘버 원이고 그게 바로 근본 치료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깊이 있는 큰 근육들을 지압을 통해서 풀어야지 무슨 강화 운동, 무슨 스트레칭 이거 헛겁니다 헛거.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지압을 해보시면 10배 이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요 신경과 근육, 근막이 들러붙어서 신경 포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좌골신경이 요추 5번부터 해서 꼬리뼈 신경 3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신경이 여기를 떠나서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다 여기 엉덩이 부분에서 많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는 경우가 있고 허벅지 옆쪽으로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밑에 이제 여러분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 뒤로 당기면서 오는 경우, 옆으로 당기면서 오는 경우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모든 곳에서 신경 포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검사상으로 안 나온다 일단.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검사에 나오지 않고요. 다 정상이고 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본인 땡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터져가지고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의사들이 할 말이 있죠. 여기 터져서 이렇게 땡기는 거야. 근데 검사했는데 여기는 정상이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 끼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도 워낙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허리 문제 3종 세트가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요추의 문제와 이 골반의 문제와 좌골신경의 문제로 귀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 허리를 잡아주는 거고요. 근데 허리 잡는 것은 이 골반의 문제를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골반을 문제 잡으면서 이 좌골신경이 내려가는 이 신경 길 따라서 상류, 중류, 하류를 전부 다 맑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 어떻게 고치냐고 저한테 묻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많이 틀어졌으면 이게 앞으로 나와서 끊어져 버렸겠어요. 이게 이제 끊어져서 앞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요.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이쪽 부위 뒤쪽에서 그러니까 척추 이게 척추 뒤쪽이고 앞쪽이니까
여기를 눌러보면 아플 거예요. 그럼 여기를 머슬러로 평소에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앞으로 갈 정도로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골반을 잡아주면 이것이 이만큼 편해지겠죠. 그래서 압박에 의해서 이게 앞으로 나간 거니까 골반을 잡으려고 더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도 엉덩이 쪽 열심히 풀고 허벅지 풀고 복부 풀고 등 풀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치료편에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눈의 녹내장은 원인이 되는 암압이 바로 이 눈 주변에 여기 요 근육이 아주 깊이 패여 있죠. 여기에 근육이 아주 깊이 들어 있고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서 여기가 자극되기 때문에 여기 딱딱이 잘 굳는다고 그랬어요. 이 굳는 압력 때문에 눈의 압력이 높아지고 눈에 열감이 생기고 눈에 충혈되고 안구 건조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즉 이 측두근 여기를 풀어주면은 엄청나게 해피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두근과 여기를 풀어주면 눈이 시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력이 높아진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듯이 자 보세요. 머리의 측두근처럼 두께가 두껍고 깊은 근육들이 이 틈 사이에 있습니다. 이 틈 사이에 여기는요 정말 중요한 상하가 만나는 지점이고 그죠? 이 쉽게 말하면 로마예요. 로마의 큰 길입니다. 이 요추하고 골반하고 이 꼬리뼈하고 이것이 만나는 천천골이 만나는 여기 아주 중요한 부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힘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강한 인대와 근막 근육으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틈이 있죠. 상당히 두꺼운 틈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보면 여기는 매끈하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이게 채워질 만큼 깊은 근육들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큰 근육들이. 그래서 이 두껍게 형성된 근육을 잘근잘근 다 지압해줘야 된다. 여기 버뮤다 삼각지대를 여러분 대보세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거 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뼈가 튀어나온 이 부분에 되면요 자지러집니다. 이 천골, 이 꼬리뼈에서도 여기 한번 가운데 대보세요. 죽습니다. 죽어. 여기 정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데 여기를 풀어주면서 자꾸 하다 보면 또 이게 좋아지는데 여기다가요 머슬러를 대면은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자꾸 나요.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장이 움직여요. 여기서 해보면 장은 이쪽인데도 여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고 황금변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다 직장 부위하고 가깝잖아요. 이 항문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자극되면서 제가 변비 설사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하면 변 모양이 많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통증이 매우 잘 생기는 부위니까 여기는 열심히 푸셔야 돼요. 자, 제가 얘기했죠. 허리, 골반, 좌골신경 중에서 허리를 푸는데 허리 요추 부위를 먼저 척추형 머슬러로 이렇게 풀라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대신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요 당연히 흉추도 안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 흉추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흉추도 같이 풀어야 되죠. 더 위쪽까지 쫙 풀면 됩니다. 그래서 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 거죠.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건 뭐 셀프 치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댓글에 보면은요 50대 중반인데 노인성 질환 병원에서 달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왔고 척추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앉았다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 펴기가 힘들어요. 오래됐고 통증이 많아요. 조수영님, 자 본인 얘기입니다. 일어날 때 허리가 펴기 힘들다. 척추 불안증은 아까 말했듯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적당한 각도를 이뤄가지고 얘가 위와 아래가 잘 맞물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척추 모양 들고 설명했죠. 뒤로 이렇게 이 척추가 후방됐을 때 여기가 벌어지면서 얘가 딱 아귀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척추 불안증이에요. 아시겠죠? 척추 불안증이 바로 발목 비듯 요추 1번에서 5번 천골 골반의 관절들이 어긋나고 삔 상태입니다. 허리가 가장 힘을 받아서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데 바로 조수영님 같은 분이 허리가 일자 형태가 되면서 요추와 요추가 아우가 딱 맞지 않고 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엉덩이 근육 풀면서 골반부터 잡고 그러면서 동시에 척추형 머슬러와 복부형 머슬러로 등과 배를 지압하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5종 세트로 머리의 균형부터 골반까지 다 잡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척추형, 골반형, 복부형으로 허리 앞뒤 골반을 풀어줘야 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머슬러로 지압하실 때 반드시 3,000원짜리 그 약국에서 파는 얇은 복대가 있어요. 파란색. 그거를 복대를 차고 하셔야 이런 분들은 일어날 때 이거 하고 나면 뜨끔뜨끔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대를 차고 나서 머슬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머슬러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까지 풀지 마시고 일어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푸시면 돼요. 이것은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추 관절 전체가 바르게 잘 맞물려야 있어야 하고 있죠. 여기가 잘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골반 경사가 됐을 때 이렇게 앞뒤로 틀어졌을 때 이것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너무 아우가 딱 맞거나 이렇게 가면은 뒤에가 너무나 꽉 조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뒤가 벌어지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좌골신경이 편해지려면 이 좌골신경이 이미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뿌리 아까 아바타에서 얘기했던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가 무너지면 허리는 다 망가지고 아바타 세계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버뮤다 삼각지 여기 파란색 부분을 잘 지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대고 하시면 엄청나게 아프면서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시원해지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좌골신경의 뿌리 부위이고 상류 지역이고 요추 근처죠. 그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점은 여기에 있죠. 근데 결국 이놈도 여기를 다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는 상류를 얘기했고요. 중류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자, 이 골반용 머슬러로 여기를 다 푸는 겁니다.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고. 그래서 사정없이 지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좌골신경이 지나갈 때 지금 보면 위치가 여기죠. 여기 이 부위에서 많이 눌려요. 그래서 이 장골이 시작한 이제 첫 번째 여기 시작 부위 있죠. 여기 이제 PSIS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붙는 곳에서 신경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요 놈으로 여기를 이 틈새를 많이 해주시고 여기 깊은 부위를 요걸로 다 해주세요. 이거는요 이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척추용만 하게 되면 이 끝에까지 깊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못 캐요. 뿌리 다 캐려면 이놈으로 해서 이 깊이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모양이 달라지고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디스크 있거나 협착증 있는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거 쓰면 탈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놈은 엉덩이 위주로 살살 푸시고요. 처음에는 척추용으로 여기까지 전부 다 푸세요. 엉덩이 전체를. 그래서 풀다 일주일, 10일, 15일, 뭐 20일 됐을 때 좀 편해지고 이제 덜 아프다. 그때 이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뭐 일주일 후도 본인이 알아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세 있고 어르신들은 반드시 복대를 먼저 하십시오. 할 때 복대 이외에 해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렵겠습니까? 누워서 여기에다가 조금씩 옮겨가지고 하면 여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이 부위가 고관절 근처도 엄청나게 시원하고 이 옆 라인도 나중에 옆으로 누워서 하셔야 됩니다. 자, 길죠? 복잡하죠? 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좌골신경이 지금 엉덩이 지나서 중류, 이제 하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중류 하류도 신경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눌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머슬을 대고 있으면 아픈 데가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머슬은 진단까지 될 수가 있어요. 셀프 진단.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를 다 푸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일단 뒷목령 머슬러를 쓰십시오. 뒷목령 머슬러를 여기 대고 앉으시면 돼요. 소파에 놓고 앉거나 누워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지근지근 눌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뒷목령을 쓰시는데 뒷목령은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하지정맥류도 제가 이제 만들 건데 하지정맥류 용은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용이 나오면 그때는 그걸로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전에 일단 뒷목령 머슬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아리도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 한 가지가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래서 저리는 분들 보면요 뒤로 당기는 분이 있고 옆으로 당기는 분이 있어요. 보통 같이 오진 않아요 별로. 그래서 뒤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면 이 옆으로 올 때 이 하류죠 하류 상류 중 하류 중에 이놈을 갖다가 여기 놓고 접어서 다리 그러니까 이 근육을 여기다 올려놓고 지근지근 또 자근자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 외축이 저리고 발등이 저리고 발바닥이 저린 분들은 전부 이 종아리 뒤쪽이라든가 이쪽을 이걸로 일단은 푸십시오.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목을 같이 이제 뒷목령 머슬러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 대칭으로 움직이는 목뼈와 요추뼈입니다. 왜냐면 이 부위 경추 1, 2번 하고요. 요추 5번, 4번 제일 먼 것과 제일 먼 곳이 같이 돌아가요.
그 다음 것이 또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즉 이놈은 이놈끼리, 이놈은 이놈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돌아가는 동작이.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목 디스크가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중에 뒷목욕만 사용하고도 당기는 것이 확 줄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은 반드시 뒷목욕 머슬을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를 푸셔야 돼요. 사실 일반인들도 모두가 미리 예방하고 하려면은 머슬러 5종이 필요한데 이런 거 오신 분들은 무조건 5종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셔가지고 안목도 풀고 다 풀어보세요. 두피까지. 이 두피는 또 이 꼬리뼈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풀어주면 또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CST라고 해서 두개 청굴요법 이런 것도 하고 여기를 풀어도 뒷목이 또 풀립니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경추 1, 2번과 4, 5번을 동시에 같이 뒷목용 대고 여기다 척추용 대고 또는 여기 골반용 대고 누워있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죠?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흔히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전방이 되면은 이 빨간색 근육들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허리가 쑥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얘는 늘어나서 약해졌어. 얘는 강화를 시켜야 돼. 강화되는 운동을 시키고, 자, 오히려 이쪽 요놈과 요놈은 과긴장으로 단축이 됐으니까 마사지를 풀어라. 그렇지만 그렇게 할 거 없이요. 상관없습니다. 눌러서 아픈 데를 전부 치압하면 돼요. 복부든 여기든 전부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단축되면 굳고 아플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늘어나면 낭창낭창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고무줄을 세게 당기면 늘어나는 대신에 제일 끝을 탁 튀면 탕 튕깁니다. 거기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의미 없이 여러분들 복부 순서대로 풀고요. 척추를 중심으로 앞뒤 풀고 골반 중심으로 앞뒤 풀고 엉덩이 풀고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런 이론 자체도 사실은 약해진 곳은 강화를 시키는 운동을 해라. 이제 이런 거 사실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골반 형태로 이렇게 뒤로 가거나 앞으로 꺾이는 것 같다가 만들려면 이 주변을 다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자, 햄스트링 과긴장과 수축은 요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 우리 지구인 모두는 여기가 다 긴장돼 있고 과긴장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다 수축이 돼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많죠. 햄스트링 짧아진 상태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필수적. 스트레칭 마시고 뒷목용 머슬로 대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쫙 아픈 거 풀립니다. 특히 택시기사 하시거나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 버스 운전하신 분들 나중에 이제 하주정맥류용, 하체용 만들 거거든요. 그거 대고 있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 바로 이 골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 환자들은요, 골반이 전방, 후방 경사가 오신 분, 이때 복부 벽 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복부 이 앞쪽이죠. 이 장기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앞쪽에도 보면 대요근, 소요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요근이 들어있어요. 이놈이 척추의 변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여기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장요근도 반드시 제대로 풀자. 이것이 골반의 틀어짐에 문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장요근보다 대장 소장의 경직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얘보다 크고 무겁고요. 이것들이 전부 척추에 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처지지 않습니까? 처지고 얘들이 소화불량이 오고 막 가스가 차고 얘가 막 부풀 풍선대장이 되고 막 하다 보면 또 장하수, 유장하수가 되다 보면 이것들이 뭉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도 골반이 틀어지면 이게 또 틀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푸는 거지 사실 이걸 푸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장요근보다요 오히려 이 소장대장의 이 경결 딱딱한 지점을 이 복부부터 위에 위쪽 그 오목가슴부터 이 전체 갈비뼈 라인부터 여기를 풀어주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이 복부용 머슬러를 풀어야 된다. 이것 자체가 굳어버리면 허리도 당장 영향을 받습니다. 복부가 편해지면 허리가 생겨요.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중에 허리가 고부라진 분들 있죠. 복부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이게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처지면 꼬부랑 할머니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배꼽 중앙, 이놈이 중환, 여기가 관원, 단전 자리,
딱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맥부터 푸시고 좌우로 대고 엎드리셔가지고 자꾸 푸시면 되고, 변비 있는 분들 많으니까 변비 설사하시는 분 특히 이 좌측 S결장하고 이 직장이 지나가는 요 라인을 위주로 많이 대고 푸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좋은 자세가 앞으로 꺾이게 되면은 복근이 약화되고 대둔근 약화되고 이렇게 기립근은 긴장이 되고 장요근도 긴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약화시킨 걸 강화시켜야 되고, 얘들은 긴장됐으니까 풀어라. 의미 없다. 그냥 척추형 모슬러로요. 이 등부터 쭉 푸세요. 여기까지. 엉덩이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복부형으로 복부하십시오. 골반형으로 이 골반 다 푸세요. 그리고 앞쪽도 척추형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뒷목용을 해서 여기를 푸시면 됩니다. 열심히 지압해보세요. 지압하면서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려면은 그 통증이 첫날 했을 때는 엄청 아팠는데 며칠 하니까 훨씬 줄었어. 그러면 이미 좋아진 거예요.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빨리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방금방 느낍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자, 허리가 삐끗삐끗한 거를 여러분들 방치하고, 허리 한번 뼈서 침 맞고 막 좋아지신 분들 있죠. 이분들 이미 허리가 문제가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허리 관절 자체가 문제가 삐었다 이 말은 그쪽 관절 이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중에 디스크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방귀가 잦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추 관절이 어긋난 것을 수십 년 방치하면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갑자기 옵니까, 여러분? 갑자기 오는 병은 단 한 개도 없어요. 허리가 삔 것을 방치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개들도 디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서 있기 때문에 중력의 힘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은 골반의 틀어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틀어지게 만드는 골반 주변의 근육, 이곳의 과긴장 상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축이 돼도 과긴장이 되고 늘어나도 과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과잉수축, 과잉이완된 근육을 먼저 지압으로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고요. M1 요추만 얘기하고 있는 의사들은 정말 한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경주사는요 3만원에서 20만원 하고, 비술요법인 척추신경 차단술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합니다. 허리 디스크 술은 1000만원 이상.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사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돈 벌기 쉬우니까 수술하시죠. 할 겁니까? 아마 의사가 아닌 분 중에서도 이거 하고 싶은데 1000만원짜리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좋은 의사가 절대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이랑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라고 의사들 나빠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사가 됐을 때 자 3만원짜리 이 사람 3만원짜리 할까? 1000만원짜리 할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한 15분짜리로 한번 디스크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짧게 만들어서 할 테니까요. 일단 이건 이론이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제가 바로바로 그 하는 부위만 직접 하는 걸 제가 영상을 따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 아통부터 제거를 하고요. 결론은 엉덩이 통증 잡고, 장골 라인 통증 잡아라. 장골 라인 어디냐면 장골 라인 여기입니다. 이 뼈 위에도 엄청나게 아프고요. 여기 붙는 자리도 엄청나게 아프고, 이 안쪽 바로 끝난 이 지점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기 열심히 푸셔야 돼요,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디스크 있는 분들은 이 장골 뼈 위에, 그다음에 장골 뼈 바로 밑에 여기 엄청나게 압이 많이 걸려요. 거기 푸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장골 라인이. 자, 흉추의 틀어짐도 다시 잡아야 되고요. 흉추 요추 연결되기 때문에 또 경추 1, 2번 아까 이게 뒷목용 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척추용 하라고 그랬죠. 턱관절도 원래 경추 1, 2번을 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턱관절 그래서 5종이 필요한 거예요. 턱관절도 풀어줘야 경추 1, 2번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목용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복부의 고관절 굴곡근인 장요근을 잡아줘. 이거는 복부를 풀면 되고요. 이 대장수장이 있기 때문에 장요근만 잡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을 풀어주면 되고요. 허벅지 앞뒤, 아까 있죠? 중류 부분에서 허벅지 앞쪽, 뒤쪽 근육의 통증을 잡아주고, 또 종아리도 잡아주고, 발바닥, 발등까지 지압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종 세트, 그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은요. 그래서 머슬러 5종 세트가 필요하고, 사실은 종아리 허벅지용 뭐죠? 앞으로 만들게 될 하지정맥류용으로 같이 풀어주면 돼요. 이제 그놈이 일단 없지만 그거 대신에 일단 그 뒷목용을 대고 풀어줘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제로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간단하게 짧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케빈이었습니다.